이 얘기를 왜 하느냐, 렌트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차일못의 장PD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렌트 리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본편에서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는 걸 찍어볼까 해요. 저번 영상, 렌트 리스 영상을 한번 이쪽 이제 보시고 이걸 보시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아까 찍었는데 우리 막내가 날려먹어서 두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렌트와 리스를 비교하는 거예요. 렌트 리스, 할부랑 이시불 빼고 렌트 리스만 두 개 놓고 비교하는 건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저는 지금 리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장기 렌트로 다음에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 장기 렌트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학 강사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 뒤에서 세 번째 줄, 야 너 낙서하지 마, 집중하고 보세요. 보험료가 중요하다고 해서 장기 렌트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입니다. 왜냐? 리스는 차를 빌리는 거고 렌트는 차도 빌리고 보험료랑 세금도 내줘!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렌트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장점으로 한번 쳐봅시다. 왜냐면 이게 유리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첫 차예요. 운전이 미숙하겠죠? 여성분들,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운전을 미숙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있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험료가 비싸겠죠. 일단 장기 렌트라면 싸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거기서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겠죠, 다른 분들보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오르죠. 그리고 사고 이력이 남죠. 장기 렌트의 장점은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만 내면 돼요. 30만원, 50만원 그것만 내면 되고 내 이력으로 남지도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혜택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다? 사고가 6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 이득이 없는 겁니다. 또이또예요.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또이또이고, 내가 사고가 났으면 장기 렌트가 이득인 거예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매일 때려박아도 돼. 365일 매일 사고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럴 인간은 없겠지만 20살짜리가 가입을 했어요. 비싸겠죠? 사고를 엄청 냈어요. 막 범퍼칸 마냥 와 하고서 막 여기저기 박았는데 5년 6년이 지났어요. 내가 만 26세가 됐다, 25세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렌트 기간이 끝났죠? 이미 난 엄청 사고낸 뭐 세상 파괴자야. 근데 내 차를 따로 뭐 일시불로 샀어요. 그동안 모아서.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신규 가입에 사고 이력이 없는 겁니다. 깔끔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시고서 렌트카를 하셔야 이득이죠. 이런 계산 없이 하면은 뭐 별다른 이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내 차가 전손이 났다, 아니 대박살이 났어, 그래도 나는 3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뭐다? 스트레스로 이어지죠. 불안감, 스트레스. 내가 와이프 차를 뽑아줬는데 얘가 뭐 벤츠인데 자꾸 들이박아.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보험료랑 막 이게 미치죠. 근데 장기 렌트를 했다? 그러면 그 부담감이 조금 덜어지는 거죠. 이렇게 장기 렌트를 이용하셔야 이득이고, 장점은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제일 커요. 자잘한 기타 비용, 의료보험이 어쩌고 뭐 어쩌고 재산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유지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번호판이 다릅니다. 하, 허, 호 이걸 달아야 돼요. 그냥 하, 허, 호라서 싫은 게 아니죠. 하, 허, 호를 달면은 누가 봐도 쟤는 렌트카구나 라는 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저희 입장에선 크게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햇, 휴, 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점.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말로 해도 되잖아. 아, 그렇구나. 바보야. 데이트 잘해.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지금 EPD가 퇴근했어요, 여러분. 이거 편집하지 말아줘. EPD 지금 퇴근했어, 간다고. 촬영 중간에. 지금 사수가 PD가 녹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갔어요. 퇴근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단점. 이 단점은 단점이 아니네. 이거 장점 같은데? 이거를 리스랑 비교하면 돼요. 사고가 났어요. 자, 만약에 박살이 났어. 뼈 따고 먹고 막 골격 휘었고 막 이래요. 사고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차값이 떨어지죠. 리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차를 인수해버린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납할 때 문제가 되죠. 얘가 새 차 가져가서 사고차로 반납하네? 그러면은 리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먹어요. 가격적인 부분이든 어떤 면이든 분명히 페널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장기 렌트는 페널티가 없어요. 내가 사고차를 갖다 줘도 물어줘야 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반납 시에 유리하죠. 인수할 때는 어차피 내가 사고차 인수한 거니까 내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지만 지가 사고 냈으니까 당연하죠. 팔 때 렌터카 이력이 남아요. 구매자가 볼 수 있어요. 잘 안 팔리겠죠. 감가도 좀
있을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영상 찍은 거 중에 봤죠? 제가 보험 이력을 보면은 특수 이력이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렌터카로 사용했다는 게 나왔어요.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저는 구매하기 좀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단점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리스와 렌트의 차이가 다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리스는 당연한 얘기인데 월 납입금이 싸요. 왜냐? 보험료랑 세금을 안 내잖아요. 나는 차를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도 되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나는 내가 6천 주고 사도 괜찮으니까 당장 월 납입금이 30만 원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목돈이 나중에 내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월 30이면은 S클래스 살 수 있다고 거짓말했어. 이런 분들은 리스로 갈 수밖에 없죠. 납입금이 싸니까. 게다가 리스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이라는 거는요, 이게 5년 뒤에 이 차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중고차 예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빼고 내는 거잖아요.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내가 주고서 가져오는 건데, 잔존가치율이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월 납입금이 줄겠죠.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나중에 이 중고차 값을 내야 되는 목돈이 커지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장점은 월 납입금이 장기 렌트보다 훨씬 적다. 특히 수입차 기준. 수입차를 전제로 해야만 이 갭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장단점이 극명해져요. 보험료가 수입차가 훨씬 더 비싸고 싸고 났을 때 감가도 훨씬 크고, 수입차 기준으로 했으면 이 렌트리스의 비교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국산으로 가잖아요. 렌트리스로 국산으로 가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의 장점은 이게 다다. 단점이라고 보면은 아까 말했던 반납할 때, 사고가 났으면 반납할 때 리스크가 있다는 점, 페널티를 받는다는 점, 요게 다예요. 간략한 설명,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거 외에 더 복잡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야, 거기 너 자는 애 일어나, 좀 이따 쉬는 시간 10분 줄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렌트리스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마인드는 또 달라요. 일반 직장인들 기준이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편은 나중에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지만 이것도 따로 별개로 하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덤을 들이자면은, 렌트리스를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리스를 하고 있고 렌트로 이제 갈아탈까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제가 마치 장기 렌트를 막 자랑하고 리스를 막 추천하고 막 뭐 이상한 업자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차를 팔지 않아요. 저한테 견적 문의 주고 뭐 메일로 이런 거 오는데 답변 하나도 안 합니다. 딜러 소개해주세요, 안 해줘요. 장기 렌트 리스를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할부 이시불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내가 내는 돈은 더 많아요. 렌트 리스가 왜 금전적으로 손해인 게 발생하느냐 하면은, 취등록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차를 사면 취등록세 7%가 붙죠. 렌트 업체가 차를 떠와요. 나한테 차를 주려면 자기도 차를 사야겠죠. 차를 사서 날 빌려주는 거니까. 차를 떠올 때 취등록세를 감면 받아요. 감면 정도 아니고 혜택. 그러니까 7%를 내지 않고,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더 싼 금액의 취등록세를 내요 이분들은, 우리들보다. 그걸 가져와서 우리한테 이제 빌려주고서 나중에 반납할 때 남은 중고차 값, 잔존가치죠. 중고차 값에 우리가 7% 취등록세를 내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 싸게 산 취등록세를 우리 월 납입금에 포함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리스는 조금 다른 게, 리스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를 2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를 떠오면 그 취등록세 7% 그 값을 리스 같은 경우는 내 월 납입금에 포함시켜요. 아시겠죠? 내가 취등록세를 그럼 낸 거죠. 내 월 납입금에 분할로 해서 낸 거니까 난 취등록세 한 번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인수를 하고 나면은 잔존가치, 중고차 값에 취등록세를 또 내는 거예요. 당연히 할부나 일시불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금리도 다 다르고 하지만, 이런저런 사리사리, 조그만 사리사리 붙기 때문에 렌트리스가 할부보다 훨씬 더 비싼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국산차 기준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수입차로 했으니까 갭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전제가 국산으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E클래스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이걸로 봐야 이해가 쉽지. 60개월 뭐 선납금 빵. 자, 렌트 월 99만 4천 원입니다. 만기시 인수비용 8천만 원, 차량가는 6,300으로 잡혀있죠. 내가 1,80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이 1,800만 원은 보험료와 세금의 5년치가 합산된 거겠죠. 자, 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82만 원 줄죠, 월 납입금이. 만기시 인수비용도 7,400이고 당연하죠. 보험료랑 세금을 안 내주니까요. 그럼 차이가 몇이냐? 총 700만 원을 더 내는 거죠. 렌트가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700만 원이 보험료와 세금 값이거든요. 1년에 그럼 100 얼마 내는 거고, 여기서 내 보험료가 얼마인가 차이가 나서 이 갭이 벌어진 거고, 선납금을 내게 되면 만기시 인수비용은 거의 같아요. 대신에 월 납입료가 주는 거고. 리스 볼까요? 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납금을 30% 내면 많이 줄죠. 지금 82에서 47. 렌트는 선납금 30을 내도 인수비용은 그대로인데, 리스 같은 경우는 인수비용도 줄고 납입료도 많이 줄었죠. 렌트에 비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초에 월 납입료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의 장점은 납입료가 적으니까 E클래스 월 50에 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 보면 이게 잔존
가치 비용 2,500 이걸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 국산으로 볼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국산으로 K5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자 60개월 빵이면은 렌트가 365,000원, 만기시 총 인수비용 3,200. 자 차량가는 2,300이죠. 내가 한 90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네요. 900에 보험료와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리스로 비교하면 월 30만 원에 총 2,900. 싸죠? 아까 몇이었죠? 36에 3,200, 30에 2,900. 이게 뭔 얘기냐면요. 월 납입금은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까는 렌트 리스 납입료가 몇십만 원이 차이 났지만 지금은 렌트 리스 5만 원 차이예요. 별 차이가 안 나고 만기시 총 인수 비용도 3,200에서 2,900. 3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아까는 막 800, 900 났잖아요. 보험료와 세금이. 이게 무슨 말이냐? 300이 더 비싼 게 보험료랑 세금이란 소리고 300만 원 나누기 지금 60개월이죠. 60개월 5년 5 하면 돼요. 60만 원. 내가 1년에 내는 보험료와 세금이 6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fik정한 금액이. 그럼 내가 60만 원이 넘으면 렌트라는 게 유리하고 내가 60만 원이 안 돼. 세금이랑 모여갖고 한 40밖에 안 돼. 그럼 렌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리스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선납금을 한번 30 해볼까? 자 리스는 선납금 30 하면 2,300만 원짜리 월 16만 원 내면 탈 수 있고 풀옵션 시그니처 3,000만 원, 22만 원, K5 22만 원이면 렌트든 리스든 2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광고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 인수 비용은 3,600이죠. 3,0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600이 그냥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건데 월 납입료는 20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혹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차 사기 되게 쉬운 거고. 국산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사실 렌트나 리스나 크게 차이가 없고 비싼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일시불이나 할부를 선납금 30에서 50 내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우 힘들어. 자 이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다음에 이제 받아 적으세요. 이제 내용이 끝났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할게요. 여러분들 보험이 3년이 지나면 사고 이력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시 초기화가 돼서 인상률이 떨어지고 다시 원래 내던 금액.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3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사고를 2번 냈어요. 이제 다음에 3번 내면 큰일이에요. 앞으로 3년 동안 난 사고가 안 나야 돼요. 그래야 보험료가 떨어져. 근데 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사고를 낼지 안 낼지 모르죠. 아 무서워. 나 차 안 타 이제. 차 팔아. 보험 해지해.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것도 3년으로 쳐줘요. 그래서 그 3년 뒤에 내가 다시 사볼까 하면은 예전에 맨 처음 가입했던 그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렌트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만. 내가 보험 사고가 많으면은 저 3년만 그럼 렌트 끌자. 그럼 3년 뒤에 없어지니까 다시 렌트 끝내고 내 차로 다시 가입해서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겠죠? 역시나 이것도 비싼 수입차 타시는 분들에게만 유용한 거예요.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사실 보험료 그거 얼마나 오른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렌트 내는 게 더 손해지 사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더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일단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약속이 있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